소비자들의 업황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죠. 키워드 나우 한경 에이셀의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 살펴봤는데 오늘은 아주 매콤한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K푸드 데이터를 분석해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K뷰티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K푸드 하면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K푸드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려고 하고요. 예. 사실 한식이 해외 미식 시장에서 이제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한 만큼 과자나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 예를 들어 대체육이나 간편식, 심지어 소스류까지도 확장 중이니만큼 오늘 이 트렌드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력 수출품들은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K푸드, K뷰티 이런 연구원님이 주로 다뤄주시는 소비재 상품들은 수출이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수출 데이터도 실제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3일 전에 발표된 2월 수출 잠정치를 한경 에이셀에서는 가장 빨리 정리했는데요. 보시는 표처럼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높았던 품목 가운데 과자와 라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라면은 2월 한 달 수출액이 1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월간 최대 수출액을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또 과자도 4,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월 기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K푸드가 수출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유한 키워드 데이터를 토대로 최신 흐름과 또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과 과자가 기록적인 수출 데이터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런 수출 데이터들을 보통 알 수 있는 건 그 다음 달 1일 정도잖아요. 근데 혹시 연구원님이 갖고 계신 데이터는 이 검색 데이터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이런 트렌드를 좀 미리미리 캐치할 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키워드 데이터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주 라이징 키워드 먼저 확인하시면요. 구글 검색량이 지난주 52주 신고점을 기록한 키워드를 보면 이번 주는 좀 많았는데 NC소프트의 리니지,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휴젤의 레티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토리든 아이유닉이라는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도 들어왔고요. 또 농심의 툼바, 현대차의 투싼, 현대 로템, SM의 하츠투하츠,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오리온의 터틀칩스, 꼬북칩이죠. 그리고 비올의 실펌, 스킨천사, 뷰티 오브 조선, 조선미녀가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저 데이터를 꼼꼼히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올라왔는데 우린 그중에서도 이제 식품 쪽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요. 농심의 툼바, 이거는 이제 라면의 일부 갈래로 하나 새로 나온 것 같고요. 오리온 터틀칩스, 이게 이제 꼬북칩인데 주로 이제 기존 제품보다는 기존 제품에서 확장된 신제품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K푸드라고 하면 좀 보통의 맛 그리고 가장 유명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좀 신제품이나 독특한 맛에까지 글로벌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새롭게 나온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은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리뷰를 하거나 구매 인증 게시글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덕분에 구글 검색량이 좋은 흐름인데요. 여기에 나아가서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레시피나 혹은 먹방 영상 검색이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유튜브 검색량이 52주 신고점을 기록한 키워드를 보면요. 삼양식품의 불닭, 아누아, SM의 하츠추하츠, 현대 로템, 그리고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롯데칠성의 밀키스, 오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삼양식품 불닭부터 롯데칠성 밀키스, 또 오뚜기까지 K푸드 대표 브랜드들이 눈에 띄죠. 구글 검색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보여준다면 유튜브 검색은 소비자들이 이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나도 저 제품을 구매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실제 수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2월
라면과 과자 수출 호조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툼바나 뭐 꼬북칩 이런 검색량이 늘고 있는 신제품들이 실제 해외에서도 요즘 반응이 좋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두 제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빠르게 받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신라면 툼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신라면의 이 매운맛을 살짝 중화한 크리미한 볶음 라면 컨셉입니다. 네. 좀 유명한 해외 먹방 유튜버나 틱토커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면서 글로벌리 큰 관심을 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먹방 유튜버 저만네오가 최근 툼바를 리뷰한 유튜브 쇼츠 영상이 벌써 조회수 100만 회 이상과 좋아요 8.8만 개를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27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 데세베지 키친의 툼바 먹방 영상이 일주일 정도 만에 조회수 260만 회를 넘으면서 바이럴을 타고 있습니다. 엄청 맵던데 외국인분들이 저보다 매운 걸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네. 오리온 꼬북칩은 내겹 과자 특유의 그 바삭함과 거북이 등껍질을 닮은 재미있는 모양 덕분에 동남아와 북미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데요.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이 꼬북칩을 구했다는 관련 이 게시글들에 대한 반응이 활발하고요. 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다양한 맛을 리뷰하는 영상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품 모두 차별화된 맛과 또 알록달록한 패키지 덕분에 콘텐츠 제작에도 용이한 편인데요. 네. SNS와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글로벌리 구글 검색량까지 덩달아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꼬북칩이 한국에도 맛이 3개인가 그렇던데 해외에서는 맛이 더 여러 개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맛들이 전 세계별로 각각이 출시되고 있는데 오리온 꼬북칩이 다양한 맛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빠르게 침투하는 전략을 펴고 있어요. 일종의 뭐 현지화 전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인기가 예전에도 좋았다라고 하던데 최근에 갑자기 검색량이 더 부각되는 건 뭐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최근 5년간의 구글 검색 트렌드 추이를 보면요. 네. 꾸준히 상승 중임을 알 수 있지만 지난주 검색량이 특히 급등했던 이유는 단순한 인기 상승 외에도 영국 식품안정청의 리콜 조치가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우유, 대두, 밀 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영국 당국이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검색량이 동시에 폭증한 겁니다. 예, 그 얘기는 검색량이 늘었다는 게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의외로 네. 이런 공식적인 리콜이 바이럴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여러 나라에서 맵다는 이유로 리콜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매워서. 맞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 매운 라면은 뭐지? 나도 먹어봐야겠다 하는 좀 화제가 되었고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리온의 꼬북칩 역시 그 해당 문제가 된 패키지만 빨리 수정을 한다면 매출 타격 없이 오히려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긴 뭐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리콜이 된 거라면은 오히려 뭐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K푸드 대표 주자는 역시 이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말씀하셨던 롯데칠성의 밀키스, 오뚜기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유튜브에서 아까 이제 검색량 신고점을 경신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면? 네, 요즘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가 워낙 트렌디하게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SNS에서 옛날부터 파이어누들 챌린지로 전 세계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도 까르보 불닭 등으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뚜기는 최근 진라면의 모델로 방탄소년단 진을 발탁했습니다. 해외 팬층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롯데칠성은 밀키스 제품의 다양한 캐릭터나 아이돌 협업을 펼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네. 실제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서도 이 삼양식품 주가를 보면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요즘 뭐 불닭볶음면 거의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나오는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K푸드 선두주자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죠. 네. 24년 연간 매출을 분석해보면 80% 이상이 이 해외에서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망 입점이 또
중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 강화가 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는 치즈, 계란, 채소 같은 각종 재료를 넣어 먹는 새로운 불닭볶음면 레시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검색량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 나오는 데이터처럼 해외에서 지역별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터도 직접 갖고 다 계세요? 네, 보통의 매출액 분석은 이 헤드라인 매출액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빅파이낸스라는 서비스에서는 기업별로 지역별 혹은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쉽게 세분화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느 시장에서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제품에서 매출을 많이 내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이래서 기업 분석이나 투자 판단에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경 에이셀이 갖고 계신 데이터 중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깨알같이 좀 자랑을 해주셨고 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뚜기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뚜기는 최근 글로벌 팬덤을 겨냥해서 방탄소년단의 진을 이 진라면 모델로 기용을 했는데요. 해외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10% 내외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좀 핵심적인 시장에서 판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라면, 소스, 간편식으로 현지화를 강화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더 큰 수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뚜기는 생각보다 해외 매출이 좀 적네요. 지금 뭐 K푸드 하는데 삼양식품만큼 주가가 좀 안 따라오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유가 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밀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에서 그게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사실 밀키스는 1990년대부터 수출해 나갔던 그런 탄산음료 제품입니다. 최근 밀키스와 관련한 유튜브 급상승 연관 검색어를 보면요. 화채, 헬로키티, K-팝 아이돌 그룹 투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화채 레시피 영상에서 밀키스를 재료로 활용하며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헬로키티 같은 캐릭터 협업도 이어지면서 SNS상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아이돌 그룹 투어스가 작년부터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게 이 팬심을 자극한 검색량 증가에 일조한 걸로 판단됩니다.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롯데칠성은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인데요. 밀키스, 레스비 같은 제품을 현지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요. 소주를 비롯한 주류를 한류와 연계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롯데칠성인데 이건 아마도 롯데그룹 자체 유동성 리스크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외에도 혹시 해외에서 주목받는 뭐 K푸드 브랜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검색량이 급증했던 키워드들을 파악해보면요. 밀키스 외에도 CJ 제일제당의 백설, 그리고 풀무원의 나소야가 눈에 띄죠. 백설은 맞습니다. 설탕, 식용유, 조미료, 소스 뭐 이런 종류인 거고 풀무원 나소야는 뭡니까 이거는? 풀무원 나소야는 2016년에 풀무원이 인수한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입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미국 대형 유통망에 폭넓게 입점해 있고요. 비건, 헬시푸드 트렌드 확산에 맞춰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두부뿐만 아니라 두부면, 식물성 만두 등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제품으로 상품군을 확대 중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대체육 제품이나 또 건강식 관련 쇼츠를 업로드한 게 조회가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풀무원 두부 공장 현지에서 잘 나간다는 얘기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풀무원 현지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네, 풀무원은 해외 식품 부문 매출이 지금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특히 미국 법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계속해서 현지 공장을 증설하면서 공급 능력을 늘리고 있어요. 아직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해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지만 소비자 인지도와 매출이 차차 늘면서 해외 식품 부문 영업 손실을 줄이고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지역에서도 채식 식단 수요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K푸드 검색 데이터를 함께 지금 확인해 봤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근 K푸드 관련된 검색량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심과 꾸준한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또 과거에는 그래서 불닭볶음면 이후로 뭐가 있는데 하는 좀 시장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신 것처럼 예. 다양한 K푸드 관련 키워드들이 이 라이징 키워드에 속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처럼 장기적인 소비 트렌드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면 좀 K푸드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각 기업들도 현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고 다양하게 빨리 파악하고 대응을 하고 있죠. 예. 좀 이런 좋은 흐름을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K푸드는 이런 반짝 추세가 아니라 장기적인 이 글로벌 식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분들은 글로벌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참고하시면서 어떤 제품이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K푸드 검색량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경에 있을 박희경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용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